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일단 오늘은 약간 논란이 있는 주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동영 스터디라는 거를 제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굉장히 좋았던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했던 스터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동영 스터디 자체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스터디를 시작한 이유. 제가 스터디를 시작한 거는 이제 제시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이따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뭐 하루에 말을 하거나 하는 거 거의 없이 초시를 한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똑같은 행동을 또 하려다 보니 너무 힘든 거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이 이유예요. 힘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만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19년도에 임용을 했는데 15년에 임용을 먼저 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웬만하면 제가 있는 지역에서 스터디를 하지 마라. 이제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스터디원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멘탈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스터디를 구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일단 저는 뭔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뭐 같이 공부와 관련해서 뭔가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강행을 하기는 했어요. 강행을 하기는 했지만 다짐한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친해지지 말자. 일단 뭐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가끔 뭐 술 마시게 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위해서 모였던 스터디라는 모임이 약간 친목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친해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스터디에 참여했던 기간은 2018년 8월, 그러니까 제가 제시를 마음먹고 초시 때 필기 발표가 난 거의 직후부터 그 다음에 지방직 치기 2주 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진행을 한 거고, 매주 하루 만나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일단 한 9시 50분쯤 도착을 해서 잠깐 쉬고, 여름이었으니까 쉬고 국어, 영어, 한국사, 동영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풀면 60분에서 65분 정도를 잡았어요. 60에서 65분 정도를 잡고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각자 틀린 오답 문항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고 그냥 바로 헤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간단하게 밥만 먹고 들어가자 약간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실제로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뭐 가끔 식사도 하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이게 목적인데다가, 원래 제가 누구를 만나고 이러는 걸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이런 걸 엄청 선호하는 편인 사람이라서 한번 밥을 먹기 시작하면 이게 주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요만큼만 하고 바로 다시 독서실로 와서 점심을 먹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블로그에는 중간에 뭐 이탈했던 게 몇 명인지 기타 등등등 써놨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6명 중에 5명이 현재 현직입니다. 19년에 바로 붙은 사람이 3명이고 2분은 공부를 1년 더 하셨어요. 그래서 총 5명이 지금 현직자 공무원으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 5명 중에 한 분은 국가직 7급이에요. 국가직 7급에 그 해에 다 붙어가지고 지금 국가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6명 중에 5명이 최종 합격을 했던 공무원 스터디가 그렇게 많을까 싶지는 않아요. 그만큼 저희 다들 열심히 했던 편이고, 그리고 그만큼 결과도 좋았습니다. 스터디 일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고 10시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를 풀었습니다. 요거는 8월부터 조금 키워서 볼게요. 8월부터 12월까지는 3과목을 했고요. 1월부터 5월까지는 각자의 선택 과목 동형 모의고사를 추가해가지고 총 5과목 95분 정도를 잡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오답 리뷰를 하고 해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했던 교재는 각자 봤던 교재들도 있고, 각자 이제 기존에 보고 있던 교재들도 있고, 그런 교재들을 다 제외한 다음에 각자 보던 교재들을 제외를 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교재를 골라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침판이나 고종훈 선생님 모의고사는 각자 푸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건 각자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았던 고혜원 선생님 모의고사, 이유진 선생님의 동형 모의고사를 풀었고, 한국사는 강민성, 문동균 선생님 거, 그리고 추가로 풀었던 게 노범석 선생님 거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좋았어요. 3분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종훈 선생님 거랑 제일 비슷한 거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김정현 선생님하고 노범석 선생님 거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둘 중에선 누가 더 괜찮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에 문제를 풀 때는 그랬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한덕현 선생님, 김기훈 선생님, 승주영 선생님이라고 지금 공단기에서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동영을 막 거의 100회씩 이렇게 PDF로 올려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다들 공단기 패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1월 달부터 이제 아까 5과목을 풀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달부터 저는 이제 행정학, 행정법을 했으니까 행정학이랑 행정법을 각각 이렇게 한 분씩 택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김준규 선생님 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덕관 선생님의 동형 모의고사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 지역적인 게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김준규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인데 기출이 섞여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풀다가 이거 기출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라 동형 자체는 김덕관 선생님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지가 친절하게 써 있는 것도 그렇고, 문제의 난이도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행정법은 제가 행정법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본 거는 전효진 선생님 거하고 정인국 선생님 거 이렇게 2분 거였는데, 정인국 선생님 동형 모의고사는 좀 어려워요. 약간 실전 경험을 위한 교재라기보다는 뭔가 약점을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동형 모의고사인데, 전효진 선생님 모의고사는 경향이 딱 맞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필요한 쟁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쉬신 판례도 끼어 있고, 뭐 가끔씩 뭐 오타나 문제 오류나 뭐 똑같은 문제가 또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이따금 보이긴 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행정법 동형의 전체적인 느낌은 전효진 선생님 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서 근 18년 8월부터 19년 5월까지 진행을 쭉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만 관련해 가지고 과목별로 각 동영 모의고사의 특징들을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 친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정말 안 친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터디원들이 합의가 좀 잘 된 편이었어요. 일단은 합의가 잘 된 편이어서 서로 연락처 교환도 거의 막바지에 시험 끝나고 시험 잘 보고 한번 봅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처도 막판에 교환을 했었고 그냥 단톡방에서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별로 안 친했고 커피는 어차피 스터디 모이는 그 공간 자체가 카페에서 스터디룸을 빌려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잠깐 5분 10분 쉬는 동안에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고 밥은 나머지 분들은 좀 드셨던 것 같은데 저는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초반에 스터디를 하는 동안에는 별로 안 친했다. 인간적으로 친하지는 않았고 이제 공부랑 관련해서는 이제 서로 의견 교환을 좀 활발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각자 듣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서 똑같은 동영 문제를 놓고 풀이를 하는데 이분은 이걸 가르쳐줬다. 이분은 뭐 기본 강의에선 해줬는데 요약 강의에선 안 해줬다. 이런 문제는 처음이다. 뭐 등등등등 시작을 그렇게 의견 교환을 좀 많이 돼서 내가 그 강사분의 커리큘럼을 듣진 않았지만 마치 듣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가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구성할 때 동영 스터디 같은 경우 구성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제 경험을 토대로 첫 번째는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성취 수준이 좀 비슷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전부 다 제시 이상의 사람들만 모였어요. 동영 스터디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기출 문제집을 풀고 이런 스터디는 잘 모르겠지만 동영 모의고사 스터디는 아무래도 초시 중에서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나 제시생 이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60분, 65분 시간을 재고 공통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한 23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좀 고른 분포를 가진 스터디원들이 모집이 되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없을 순 없어요. 저희도 중간에 나가신 분 중에 트러블 메이커가 한 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만약 내보내야 되면 빨리빨리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한 분 때문에 그 좀 말을 맞춰서 각자 스터디를 안 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스터디를 그만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만 따로 요일을 바꿔서 다시 모이는 그런 형태로 좀 대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침묵은 안 돼요. 공부를 하는 동안에 뭐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안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것들 생각하기가 싫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재 선정 관련해서도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재 선정에 대한 처음에 교재를 누군가가 한 명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대해서 각자 집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게 강사들 수강하는 선생님들이 다 다르다 보면 그냥 특정 강사를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별로 없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교재 선택할 때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선택은 거기서 뭔가 정보를 좀 알고 있거나 아니면 과목별로 정한다거나 그래서 미리
역할을 나눠가지고 교재 선택할 때 트러블이 없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신경 쓰기 싫으시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학원 모의고사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점수는 신경 쓰지 말고 시간 관리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올해도 공단계에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60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뭐 혼자서 하시더라도 해설 강의도 올라오고 정답률이나 등급 점수 컷이나 이런 것들이 등수가 다 올라오니까 혼자서 하실 거면 360 모의고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이제 쭉 해보면, 스터디는 특히나 이제 저는 다른 스터디는 모르겠고 어휘 스터디나 이런 거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동영 스터디는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선생님들마다 스터디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분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맘먹기에 달렸습니다. 실제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저 6명 중에 합격한 5분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친해지지 말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교재 선정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을 맞춰서 강사가 겹치지 않는 걸 고르자,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어떤 사람을 그냥 싫어하더라도 정해놓을 룰, 강사가 본인들이 풀어봤던 강사의 동형은 제외한다 라는 그 규칙 하나만으로도 교재 선정과 관련된 트러블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건 뭐 서서히 친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뭐 밥이라도 먹자, 뭐 좀 친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드시지 말라는 뜻이고요. 트러블이 생기면 스터디원과 직접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몇 가지 부분들만 잘 해결이 되고 한다면 이 동영 스터디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여러 강사님들의 교재를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굉장히 과목별로 여러분들 걸 풀었잖아요. 여러 강사님들 걸 풀다 보면 뭐 경향이 뭐 어떻고, 뭐 난도가 어떻고, 뭐 쉽고 어렵고, 뭐 문제가 지저분하고 기본적인 게 나왔고 지엽적인 게 나왔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멘탈이 생겨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가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동영을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진행을 하다가 보면 충분히 이런 성과를 여러분들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스터디는 정말로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